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의사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갑자기 그게 뭔가? 갑자기 또 너무 상냥하고 이렇게 좀 점잖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도 좀 정신이 없게 좀 바쁘긴 했는데요. 오늘 우리 또 스픽스 식구들 전부 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더만요. 네, 한번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하실 분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성환 변호관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픽스 정치 에디터 이경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짝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소장 오기 전에 신용환 부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신용환 부위원장님 이번에 무슨 등록하셨다면서요? 충북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원을 했습니다. 그 충북에는 이제 뭐 여야해서 한 10여 분이 경쟁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등록을 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본인이 좀 자신감이 있어야지 막 첫 번째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나요? 글쎄 뭐 기존에 이제 공개된 여론조사 공표된 게 2번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계속 1등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건데 제가 과연 이런 시대적 소명을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또 그에 따른 결론을 제 스스로 이제 내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등록을 한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제 도민들께 밝히고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도전 성공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많이 좀 박수 한번 도와주세요. 쳐드릴까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런 게 선거법 위반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요, 뭐 네. 제가 달리 뭐 다른 그렇죠? 지지를 네. 뭐 호소한 것도 아니고 예. 네, 우리도 그냥 있는 사실을 여쭤봤을 뿐인데 그거는 뭐 공식적인 행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지의사 표명해도 되죠. 그래도 되나요? 우리가? 당사자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지. 그럼 하세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 기자가 그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몰라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번호삽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그 방송 출연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진행만 안 하면 되고 제 스스로 뭐 지지 이렇게 호소하고 요청만 하면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이 사람이 걸어온 길,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진짜 일을 잘할 것인가 능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번에 그 민주당 공익제보자 2호 씨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사실은 저희 명태균 게이트 강혜경 선생님 일 관련해서 처리하면서 옆에서 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꼼꼼하고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특히 디테일이 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믿음이 가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항상 맨날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중요하다. 말로만 떠드는 보셨어요? 제 지금 놀라는 거? 지금 왜 놀란지 모르죠? 어떤 잘못을 아니 저질렀는지 방송 모르죠? 출연자가 카메라 펴할 줄 모르네. 저는 안 보이나요? 저 수사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제가 보면서 왔거든요. 저는 잘 읽었습니다. 네, 진짜 조글조글인 거 맞는데 그래도 너그러이 봐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저 말을 하면은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바로 옆에서 이분이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행정하는 사람은 특히 능력이 중요하다.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미 온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죽을 죄를 지은 안진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낮에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마이크도 안. 낮에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서영교 의원님 북콘서트까지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온갖 북콘서트 행사를 근데 그분들이 다 범민주 진보 기획 세력의 소중한 일꾼들이잖아요. 그거 딱 하자마자 딴짓 하나 바로 뛰어왔는데 1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도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오늘 낮에 서영교 의원 북콘서트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 오늘 8시에 스피스 다시 만나라고 수천 명 앞에서 외쳤어요.
네, 스피스 홍보를 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네, 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가 그 같이 안진걸 소장이랑 우리 이경 기자님도 거기 오셨었는데 취재 때문에 오시게 되고 네. 인사도 했는데 제가 안진걸 소장 평상시에 말만 많이 하고 좀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실은 욕할 때도 많았는데 오늘 엄청나게 진행을 잘하더만요. 오. 그 콘서트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면서 네. 사실 서한교 의원님이 이 책이 빛의 혁명이 이제 그런 책인데 아니 안진걸 소장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진행을 잘하고 좌정을 압도하는지 정말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니 안진걸 소장 없으면 민주당 북콘서트 자체를 못해요. 그런가 아예 봐요. 얼마나 많이 부르겠어요 지금. 아니 게다가 거기 오신 분들을 다 알아요 저분이.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진짜 공부 잘했나 봐. 어떻게 다 알아.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스펙스 TV와 노영희 TV, 안진걸 TV를 홍보했다는 거. 맞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홍보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북콘서트를 원래 한 30분 해야 되는데 한 15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8시에 노영희 변호사랑 같이 역주행사들 합니다. 여러분들 봐주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다시 만나자 했는데 지금 또 만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게 널리 퍼지는 영상인데 와, 과감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랄만한 이벤트 내지는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법정 난동 혐의로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던 그 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 오늘 전격적으로 감치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진관 부장이 집행을 직접 한 건데요. 오늘 사실 감치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현 씨의 그 재판이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주재로 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리고 난 다음에 4시 반 정도에 다 끝나고 가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전격적으로 탁 이진관 부장이 이제 교도관인가요? 이분들을 그 정보 직원이었다고도 하는데 그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딱 그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싹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좀 놀랍기도 했을 텐데 권우현 변호사도 사실은 같이 감치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분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 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나올 줄 네, 알았었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오늘도 참 권우현 변호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조금 늦게 가니까. 게다가 그분은 20일 감치예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맞아요. 번은 15일 같이 감치가 됐고 한 번은 5일 감치가 또 추가로 됐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되게 불안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유승슬 변호사 등등이 이 오늘 이 집행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집행이다. 집행 정지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진관 부장의 이하상 변호사 감치 관련된 싱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부를 합니다. 고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렇게 이제 감시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의 그 인적 사항을 교도관에게 제대로 안 말하면서 그날 밤에 또 풀어주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구치소까지 갔다가 예. 풀려난 거죠. 예. 너 그래. 누구야 그랬더니 얘기 안 한 거지. 권성명 불상자.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이 3일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날은요 밤 11시 55분에 들어가도 하루로 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가 이제 넘어간 거고 지난번에 하루도 아니지만 반나절 정도 대기한 게 있었잖아요. 구치소에서 네네. 풀어주는 날. 그래서 이틀이 가버렸어요. 아니 그 왜 시로 계산 안 합니까? 그거? 왜 날로 계산해요?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래서 16일 날 풀려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마음을 알겠네요, 제가. 그건 직원한테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 진즉에 감치를 했었어야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법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법 집행을 안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법 집행을 했다고 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다음번에는 꼭 갖다가 감치시켜서 잡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줍니까? 국민 아무도 안 지켜줘요, 이제. 네. 법원 스스로가 지금 신뢰가 추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권위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법정 내에서도 정치를 했고 그 유튜브에서도 정치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 기세면 아마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기는 조금 성격이 안 맞을 것 같고 지방선거에 비는 그 자리에 재보궐에 나온다고 할 기세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들은 훈장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데 가면 훈장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훈장 다른 거죠. 자기들 심리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신용에서는 법정 내 정치라고 하는 건 너무 좀 품격 있는 표현 같고요. 법정 내에서도 내란 행위를 계속했거나 난동 행위를 계속했다. 일종의 12.3 내란, 그다음에 119 서울 폭동을 이 자리 변호인이니까 직접 군대는 못 동원했고 또 서울 폭동에 직접 쳐들어가진 않았지만 거의 그 짓을 법정 안팎에서 또 극우투에서 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 법감적으로는 이 자들은 내란 공범, 폭동 공범으로 구속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법정 난동, 소란으로 감치는 된 건데 굉장히 이것도 오늘 사이다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이었나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이진관 부장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변호인이 이제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자세가 안 좋고 이제 이상하니까 재판부가 그러지 말라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그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안하무인식으로 자기가 원래 하던 재판에서 하던 방식으로 지기현 부장 재판에서 하던 방식으로 막 취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장 판사님이 정말 우리가 그때 속 시원하게 이 사람을 이제 감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변호인들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는 승리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본인들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아서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즉 주민번호 이런 걸 알아야지 그 전산 입력이 되나 봐요. 이 인치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날은 풀어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또 이 이진관 부장을 욕하면서 뭐 전문 용어로 뭐도 아닌 뭐 어쩌고 XX 하면서 예, 자기네가 그랬어요. 전문 용어라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진관이 막 부들부들 떨더라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정말 별별 모욕을 다 주었는데요. 그 당시에 권 변호사는 또 나중에 감치 재판하면서 재판부한테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가지고 5일 추가 선고되기도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습니다만은 다 이게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경 기자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오늘 오전부터 재판이 있었는데 오후 4시 반에 재판이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경위들이 막 빨리 나가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10명 정도 경위들이 양쪽에 쭉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이하상도 본인이 감치될 거를 몰랐었는데 감치가 됐다. 그 현장에 있던 조금 이따 이제 인터뷰를 연결을 할 텐데요. 강지호 기자가 그 현장에서 있던 것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서 전화 연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잖아요. 겨우 총 15일에서 겨우 14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재판장에서 조롱을 했고 내란 재판에는 조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만의 또 유튜브 방송에서 조롱을 했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요. 그러니까 감치 기간 최대 20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14일 뒤에 나와서 또 얼마나 자기가 훈장 난 것처럼 개인 방송에서 막 떠들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속에 아직도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저는 한 200일 정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23년 선고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고 나자마자 또 이 이하상 변호사 등등이 재판부를 향해 막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진관, 백대현, 이제 백대현 부장은 5년 윤석열에 대해서 5년 선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진관, 백대현 판사를 흉기든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전 총리는 그 당시에 이진관 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벌벌 기도라. 근데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진관이 눈치 보면서 뭐 자백하고 판사님 하면서 이러더니 결국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진관이가 저렇게 더 기승을 부리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또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진관의 흐름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얻은 게 뭐냐. 싸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흐름으로 이렇게 바로잡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투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거, 제 느낌은 사이코패스들이 칼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면서 판사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결국 오늘 김영현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감치 전격적으로 될 줄은 몰랐을 것으로 지금 보여서요. 하필이면 이거를 또 우리 강지호 기자가 봤네요. 진짜 강지호 기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재판정이 있는데 그 재판정에 딱 들어와서 감시하는 걸 본 거예요. 야, 진짜 스펙스 리얼하게 그 표정이 어땠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네. 스펙스 진짜 대단한데 일단 우선 그 강지호 기자의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그럼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이하상 변호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하상 변호사의 특징이 작은 거를 가지고 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판 진행 도중에 본인의 감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제 생각에는 이하상 변호사가 집에 돌아가야지 생각하는 와중에 잡혀가지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시 10분경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제 이하상 변호사의 그 감치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강지호 기자가. 재판이 종료됐는데 경위들이 빨리 일반 방청객들에게 나가라고 독촉을 하더라. 재판정을 나가보니까 10명 정도 되는 경위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었다. 근데 그 와중에 서초경찰서 정보과 정보관이 있는 거를 강지호 기자가 확인했답니다. 갑자기 서초경찰서 정보관이 왜 왔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하상을 감치하려고 직접 온 것이었다. 누가? 이진관 부장이. 근데 재판 때 봤을 때 이하상 변호사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지요. 와. 근데 이게 좀 풀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언론인이 2명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강지호 기자는 현장에서 감치되는 것을 상황을 보고 있던 도중에 감치됐다는 기사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로 올라왔구나. 이게 지금 엠박으로 있다가 감치되자마자 그렇게 풀어진 건 아닌가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재집행된 거예요.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뭐 그냥 갑자기 아무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 법정 들어가서 너 감치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절차가 있는 거니까 경찰에도 미리 알려야 되고 또 일을 할 사람을 같이 이제 대동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관련해서 기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검찰에서 변협에도 먼저 징계 요청한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협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관심이 쏠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좀 빨리 하지 않나 보죠? 원래 사실 저희가 예전에 그 강신업 변호사라고 그분이 이제 재판을 울산에서 하다가 감치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가 대변인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되게 그게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소식을 알자마자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감치에 대해서 저희가 번협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이제 그게 좀 해결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었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하상 등등이 너무 아나무인으로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건 억울한 상황. 그때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도발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협이나 뭐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뭐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이하상 변호사 등등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고발이 많이 들어왔고 변협에도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협에서 그 변협 회장이 김정욱 변호사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작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면 올해죠.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 왜냐하면 안건이 올라오면 회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조사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넘기고 다시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넘겨서 또 소명을 듣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뭐 같습니다. 너무 굶떠요. 무슨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이거 그치. 가지고 뻔하고 무슨 뭐 조사할 게 뭐 얼마나 돼요 이걸. 이건 뭐 영상에도 너무- 있고 막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절차를 안 지키고 만약에 상대 그 피고인들이죠. 이 네.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또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처리를 따-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정확히 다 지켜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현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형사합의 삼수장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해당 법정에 들어와서 이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싹 내보이면서 당신을 감치에 처음이다. 집행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이 되고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아까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온 것 같아요.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을 하고요. 현재 이하상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수용이 되고 2월 16일까지 이 감치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요. 지난 11월 19일에 구치소 하루 수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날라갔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밤 11시 50분에 들어가도 10분 지나면 하루가 지나기 때문에 하루를 쳐주는 것 때문에 이틀이 이제 사실은 벌은 거죠,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16일 날. 손현보 목사가 저 전환기 씨 들어오라 그러면서 저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님도 계시고 뭐 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저기 저 이 사람들 지금 전환길이 안 들어가고 이하상이 들어갔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권모 변호사, 권성명 불성자 네, 그 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병을 확보해서 감시를 집행할 텐데 권 변호사는 아마 이해상 변호사가 없으면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감치 집행은 감치 명령을 내린 판사가 가서 감치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판사가 감치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 실제 그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재판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건은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뿐이고 네네. 실제 감치 명령이나 감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진관 부장 판사가 그 내일이 판사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명확하게 이거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라서 그러게요. 보통 예전에 우리가 저희 이제 우리 선배님이나 저희들이 밤 독재 민주운동 할 때는 그 자리 상의하면 그 자리 대부분 감치나 그렇지, 바로 즉각 집행해버리니까. 예능돼서 구류 감치될 사람은 감치되고 구류 직결 시발해서 구류되고 그랬는데 이번엔 이자들이 머리를 엄청 꼼수를 썼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처럼 가서 신분을 숨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때 국민들이 많이 비판했죠. 학생들 옛날에 13대 연행되면 지문날인을 강제해서라도 신문 확인해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구류도 뭐든데 뻔히 그거 다 아는 변호사들이 신분을 말 안 한다고 그걸 풀어주어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 개정도 논의가 됐는데 아마 이제 그 감치문을 내린 판사님이 집행권까지 있어서 오늘 다른 법정에 가서 이제 한 건데 굉장히 이제 사법부에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몇몇 판사님들이 이 사법부를 농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도 있지만 단호하게 법지문을 함으로써 굉장히 저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풀어준 사람이 이진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그쵸. 구치소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네. 내려주세요. 우리는 이 사람 수용 못합니다. 이제 이러니까 그때 그 결정을 그쵸. 내렸던 재판부에서 풀어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구치소에서 그때 당시에 항의를 해가지고 신원이 특정이 안 된다. 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보완 요청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감치 명령을 내린 판사였기 때문에 이진관 부장이 그때 신원을 특정하려고 했는데 뭐 그 밤중에 사실은 변협이나 이런 데다가 물어볼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날 판사가 직접 집행 명령을 정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감치 집행 대상자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예를 들면 주민번호 같은 거 모르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누군지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 경우라면 그 변호인 출석하냐 물어보잖아요. 네. 판사가 자 피고인 변호인 누구 A 변호사, B 변호사 이렇게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법원 재판 과정에서 대상자가 특정이 됐으면 교도관에게 그냥 신병을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 가지고도 인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 법원에서도 이진관 부장이 이하상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특정을 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감치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법무부에서 이걸 완화시킨 걸 아마 또 이번에도 효과를 조금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우리가 그 마치 별 달고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행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면 그런 소리 잘 안 나올 거예요. 가서 고생하면 평생 처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을 때는 막 잘난 척하고 그래도요. 막상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런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 유경험 얘기인가요? 본인이 경험처럼 말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기 경험자한테 물어보세요. 감옥에 가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 쉽지 않아요. 많은 반성이 듭니다. 반성을 해? 반성을 해요? 왜 반성을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 행동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진짜예요?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솔직히. 홍고방도 힘들고 독고방도 힘들고 그러니까 밖에서 조심해야겠구나. 또 오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주간 날씨가 좀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아니 근데 이 변호사도 이하성 변호사도요. 신원 특정을 그 이진관 부장판사 굳이 해줄 필요 없잖아요. 당시 신원을 밝히시오 했을 때 나 이름과 주민번호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비열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일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신호항이 되는데 본인이 자기 인적사항을 말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풀려난 맞아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까 비열한 법꾸라지 그럼요. 윤석열, 김건희한테 배웠다 이렇게 전 했죠. 국민 법 교육을 좀 더 열심히 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변호사들만 이런 거 활용하지 못하게 국민들도 제대로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니까. 네, 리얼킹님께서요. 화상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인성교육 30년 합시다. 보호부사님, 세상 속 시원합니다. 느리지만 제대로 가네요. 최수정님, 보기 드문 이진관 판사님이십니다. 또 가을님도 이진관 판사님 신실하신 분이네요. 또 형진님도 변호사가 판사님을 조롱하고 반박하는 거 보고요. 사법부가 엉터리구나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하나 또 알려드릴까요? 이진관 부장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23년 선고했잖아요. 네. 네. 우리의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진관 부장을 미국에 제소했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에 우리나라 법원에다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아니, 이번에 지방선거 진짜. 출마하니까 자기 앞가림이나 좀 잘하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진짜죠, 써요. 미친자. 근데 진짜 무슨 웃기는 미국 국무부하고 어디인가 그 인권보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냥 미국에다 신고를 해요? 한국에는 이제 그냥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 저기 이런 것 그냥 같아요. 미친 자로서 미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트럼프 세력이랑 친한 척하면서 본인도 되지도 않는 거 알면서 그냥 신고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거 받으면 그냥 버려버리지 뭘 하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을 편파적이고 과도한 판결을 내린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공식 제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아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해당 판사들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 거부해 주시고요. 입국도 금지해 주시고요. 미국 내 역시 이 사람들 자산이 있으면 동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니 우리 김건희- 한국인들 미국에 가서 공장 지으러 가도 막 잡아들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권이 매우 발달한 나라에서 참 잘 처리해 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국무총리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한 박탈되는 사람이 이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평택을 출마 선언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아마 이제 그 출마 선언해서 뭔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아요. 받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 부정선거 아니면 뭐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황교안 전 총리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전 총리 중형 선고를 법치주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적 제소를 통해서 미국과 자유우방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후진적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썩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너무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좀 웃을 때가 아닌데 솔직히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하버드 창피한- 나오신 분이라 미국에다 제소를 했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창피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픽스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출마를 하는지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든 이진관 부장에 대한 욕을 막 바가지로 해놨던 그 진격의 변호사라고 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 내용이 또 좀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우리 PD가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 채널에 사라졌다. 채널 자체가 아니, 사라. 채널은 이제 그 부분이 좀 화면 지금 보입니다. 네네. 네, 저기에 자기들이 보면은- 욕하고 했던 것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긴 한가 보네. 그러니까요. 뭐 저런 거를 왜 삭제하죠? 그냥 떳떳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이미 퍼졌는데요. 무슨 뭐 그걸 왜 지워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래서 없애면 오히려 증거인멸 아니에요? 남들이 다 캡처해놨을 텐데. 그렇죠. 우리 사실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본인들이 올린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잖아요. 삭제를 하면. 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한 말들이 변협의 징계 사유, 그 외에 그렇죠, 그렇죠. 또 온갖 모욕, 협박,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나중에 처벌을 크게 받을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기 박탈될 수도 있고 민사소송으로도 돈을 물으니까 싫으니까 마치 이제 지워서 정산 참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역시 또 비겁한 자들인 거죠. 아 그래요, 맞아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예. 대응하겠다고 아니, 얘기했었거든요. 법원행정처 때 고발을 했어요. 예, 정식으로. 지난번에 고발을 예. 했었죠. 그냥 법원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고발을 하면은 그 법원 소속의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는 일단 먼저 거겠지.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이 뭐 하냐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그치. 공격을 받고 능멸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시용을 한 거죠. 네. 저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지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그 PD님이 진짜 발 빠른 게 또 화면에 지금 속보를 올려주셨는데요. 진격의 변호사들 유튜브 기존 라이브 영상은 다 내려갔습니다. 1시간 전에 그런데 새로운 라이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이하상에 대하여 감치 집행, 법관이 맞나? 이런 제목으로 한 개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내용은 판사가 진두지휘하는 변호인 감치, 형사소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유승수 변호사가 이번 그 감치 집행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에 대해서 좀 전에 엄청나게 비분 관계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아마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 영상에서는 뭐 쌍욕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아, 그렇겠죠. 않겠죠. 왜냐면 못하지. 지금 쫄아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막 어깨에 힘줘가면서 막 저것들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온갖 쌍욕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참 정말 유약한 사람들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익명의 사람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석 달 넘게 100일 넘게 저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제 120개 이상의 글을 올리고 47군데 이상을 퍼날라요. 그래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주변 분들도 왜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게 이제 중앙당에까지 허위 비방 뭐 이런 걸로 많이 소문이 날 정도로 AI 그림을 만들어서 막 네네. 비난 비방 특히 이제 리박스쿨 제가 맨 먼저 소스도 같이 공유하고 제공하고 해서 세상에 오픈되고 하는 게 다 수많은 방송에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리박스쿨 관련자다. 그걸 AI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이퀄 표시를 딱 해놓고 막 AI로 보면 마치 이제 제가 그 내부자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았는데 1월 1일 날 해맞이를 하고 내려오는데 막 황당한 그 1월 1일 날 보통 덕담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날도 그날까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싹 이 사람이 그 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정의 공익을 위해서 뭐 공인에 대한 검증이다 하고 이제 황당한 말을 막 하고 그러더니 아무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저 처음 말을 하는 네네, 거예요. 한 그러네요. 번도 처음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이분은 고소는 많이 당하는데 본인이 직접 고소하진 않거든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사실 없는데. 우리도 그러죠. 네, 네.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뭐 계속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그대로 다시 개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될 뻔하다 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다 캡처를 해놓으신 거죠? 네. 역시 경험이 제가 많은 캡처해서 사람이 제출했는데 A4 박스 있잖아요, 종이 박스 네. 한 박스예요. 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죠. 그건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특정 비방 뭐 이런 특히 이제 법관도 당연히 공인이고 자기들도 사실은 공인이죠, 정확히 보면. 네. 근데 근거 없는 허위, 비방 또 허위 사실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이제 전자통신에 의한 거를 훨씬 더 강력히 처벌을 하잖아요. 네. 처벌도 규정상으로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가 좀 사회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특히 익명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경 기자가 200일 정도 구치소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와, 더 한 분이 있네요. 엄종현님은요, 구치소 며칠 정전되면 좋겠습니다. 추워. 네, 그리고요, KBD님께서 진격의 변호사들요, 오늘 저녁에 슈퍼챗 풍년이었습니다. 또 돈을 또 따로 버는 거네. 훈장이 확실하네. 와, 대단하네, 진짜. 그게 이제 전환길, 고성국 등이 그렇게 온갖 그건과 극단적인 말과 가짜를 쏘아붙고 우와 시원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 시원함으로 슈퍼챗을 극우 성향의 또 대형계열에 사는 부자들이 거기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그런가? 슈퍼챗을 많이 쏘는 거죠. 돈은 많고 할 이 일은 나라가 없고. 빨갱이한테 짓밟히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권모라는 자 해보자는 거냐, 고 이진감 부장과의 관련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5년 11월 19일에 있었던 그 감치와 관련된 난동 말고 또 감치 재판하는 과정 중에 또 새로운 난동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25일 날 이진감 부장이 저 얘기를 하면서 권 의원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감치 재판하겠다. 그리고 실제 그 재판에서 5일 또 추가 감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진감 부장이 좀 있으면 결국 내가 감치 집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네. 그러네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딱 준비했다가 아유, 감치를 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분한테 잘못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앞으로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안진걸 소장님 유경험자로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름을 다 밝혔으니까 이 권은이라는 자가 정말 가장 이하성과 함께 유독 나머지 변호사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그렇죠. 태도가 이하성과 권 의원인데, 그러니까 권 의원은 감치로만 지금 전가가 2범이 되는 거죠. 이제 정식 형사 전가는 아니긴 하지만 변협에서 중징계에서 최소 이런 자들은 정말 한 1, 2년이라도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서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뭐 영구 박탈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래야 변호사들이 그런 짓 안 하죠. 변호사들이 사실은 뭐 피고인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방어권 행사하는 과정 중에서 재판부랑 이제 안 좋게 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변호사들이 보더라도 저 변호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변호나 방어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들의 피고인에게 매우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하상 씨는 고성국 TV도 출연하면서 본인의 정치 행보
죄송합니다만 정치행보로 보이는 이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2월 19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가 관련해서 기도해달라 또 이런 얘기도 지금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9일입니다.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우리 자유청년들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떨쳐 일어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부 자유청년들은 사실은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우리 윤 대통령님과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김영건 장관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같이 하고 있고요. 2월 19일 날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과 우리 김영건 장관이 그리고 사령관들 그리고 장관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긴 제가 한데. 진기혁의 변호사들 이제 여기 슈퍼챗 하도 많이 받았다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댓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왜 많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아니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하고 종교가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기 몸소 보여주고 있다. 뭐 중동으로 말하면은 거의 IS 같은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네. 사회 다수를 협박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맞다. 너무 자유민주주의적이다. 너무 자유민주주의가 맞다. 네. 네. 진짜로 고양이님이 정광훈도 구속됐는데 징합니다. 언제 정신 차릴까요? 이러셨는데 정광훈 오늘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네, 구속도 됐지만 오늘도 기소도 됐고 네. 자기 괜찮다. 나중에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말까지.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전한길 씨를 향해서 또 소은현보 세계로 교회 목사는 구치소 괜찮다. 빨리 들어와라. 이랬더니 진짜 오늘 전한길 씨 또 11시에 들어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좀 뭐라고 좀 한번 해주세요. 말 조심하셔야 될 때 우리가 그래요? 대신해야죠. 좋아요. 우리가 해주세요. 대신해줘야지. 또 해주세요. 네. 안 소장님 왜 이렇게 밀으시나요? 아니요. 이미 저는 했기 저는 오늘 약간 늦은 것 때문에 분노를 삭히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예전에 80년, 90년대 얼마나 대한민국의 사회운동이 격렬했어요. 학생운동. 근데 그때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는데 법정은 법원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총학생장이나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잡아간 경찰에 대해서는 화염병도 던지고 저항을 했지만 근데 저자들은 지가 변호사인데 법원에서 폭동을 정광훈과 소년보와 이하상이는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과한 행동을 하면 옛날에 80년, 90년대 민변 인권 변호사님들은 이랬어요. 뜻은 좋은데 과한 행동은 안 된다라고 죄를 타렸거든요. 근데 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라 그러잖아요. 너무 잘했다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한낱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자들이 마치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나 또는 뭐 옛날 무니카 목사님 같은 양심수 흉내를 내고 있는 게 너무 가소롭고 가증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런데 가면 옛날에 사실 진보 개혁 인사들도 몸집이 불어서 나오잖아요. 뭐 네. 김근태 의장님 같은 분 그랬고 이해찬 전 그들이 지들이 흉내를 내잖아요. 몸집 불어 대통령 되겠다는 마음까지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또 우리가 전한길도 이번 오늘 와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면 무슨 세계적인 투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인지 알겠어요. 네. 한낱 극우 극단주의자가 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그동안 우리 고국을 떠나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조금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더니만 오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결국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왜 왔냐 그러니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밝혔는데요. 본인이 원래는 망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망명이 되나 왜 저러지 이제 이랬었는데 첫 번째는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왔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그리고 나는 도주 의뢰 없고 증거인멸 의뢰도 없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구속될까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미리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입국한 이유는 영화 홍보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제작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있고 그거 내일 개봉한다. 이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2월 19일 날 있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영화를 좀 꼭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재판부를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해달라.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공항에 이제 취재진도 몰리고 사람들도 모이니까 아, 나 손흥민인 줄 내가 착각했다. BTS인 줄 착각했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또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환기 씨는 현재 명예훼손과 내란 선전,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고요. 민주당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정통망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왜 그랬냐? 유튜브에서 이 전환기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위협성 발언을 하고 비자금이라든가 혼외자 의혹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내용이 있고요. 내란 선전 선동하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도 있어서 사실은 되게 지금 걸릴 게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소된 거 사실 대부분 다 불기소 무혐의 처리됐어요. 막 이런 데 주장을 했는데 또 뭐 나머지 것들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아, 또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에다가 또 훈수를 두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일관되게 해주길 바랍니다. 좌고민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나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윤어게인을 주장해온 이 극우 유튜버 전환기 씨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장동혁 대표랑 또 서로 손도 잡고 막 같이 친한 척하고 그랬었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킹메이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3가지 조건부, 이 조건에서 어긋나면 자기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에 있었나요? 이 사람 왜 외국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쭉 윤호개인 세력과 오다가 또 지선을 앞두고 나니까 어떻게 클릭을 어떻게 각도를 어떻게 변경할 거다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네. 한동훈 단계권으로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지선에 또 중도 소구 뭐 할 것이 뻔히 스토리가 보이니까 전환기 씨 입장에서는 계속 극우적으로 가야 자기 입지가 확실하고 또 자기 말을 듣는다. 라는 어떤 그런 지지자들에게 계속 자기가 상황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이제 선수 쳐서 또 세게 그 울타리 안에 가두는 그런 효과를 가지려고 하겠죠. 네. 전환기 씨는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마음의 병이 깊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깊다가 결국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늘 자기를 지켜봐주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환호해 줄 거라고 주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닐까?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전환기 씨는 장동혁 대표 언급하고 뭐 이준석도 얘기하던데 이거죠. 막 까불지 마 씨. 나 뭐 돌아왔다. 나 만나러 안 오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만 하면은 내 밑에 그냥 한 10만 명씩 모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전환기 씨 혼자 떠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보세요. 전환기 씨 한동훈 까죠. 근데 지금 또 장동혁 대표도 깝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전환기 씨의 저 발언에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과 결혼했단 말을 대놓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취재를 하면은 윤석열은 탈당한 사람이야. 이미 우리 당 사람이 아니야. 이것만으로 절연이 아닌가? 라고 되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환기를 저렇게 뭐 절연해서는 안 된다. 너는 금방 우리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럼 장동혁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 위에서 어느 정도는 중간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장동혁 입장에서는. 근데 왜 전환기를 혼자 그러냐? 제가 국민의힘 요즘에 그전에 친하지도 않다고 막 한 달 넘게 계속 취재를 하잖아요. 전환기일과 결을 같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 측 당에서 약간 지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환기일과 약간 뭐 결을 같이 한 사람이 있다 싶으면은 저 스페이스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선생님 하는데요. 앞에서는 선생님은 하는데 네, 뒤에서는 발언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나경원은 지금 전환기한테 잘 보일 때가 아니고 장동희한테 잘 보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기 얘기를 언급도 안 합니다 지금. 전환기의 이 주장은 혼자 하는 주장으로 저는 취재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환기 씨가 저 말을 왜 하게 됐냐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무슨 내용으로 말하면 좋겠냐, 무슨 내용이 포함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동훈과 갈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지 선을 그어줘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나와 저와 많은 당원이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 개업 영화를 봐라. 보고 얘기해라.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나는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번이나 고발당했다. 이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지나친 고발 고소인데 나에게 힘을 좀 실어줘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법 없이 살았다 그러는데 저 법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휘젓고 다녔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영화 광고를 하러 왔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그 이영돈 PD랑 이제 한번 네네,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광고가 거의 없어요. 홍보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핑계든지 아니면 세력이 안 붙든지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 줄었죠. 이러면 인요한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 뭔 대단한 뜻으로 비상계엄한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밝혀진 사실은 너무 열받는다. 실제 이제 윤석열 김건희가 재판에서 보여준 행태 또 실제 드러난 사실 아무리 극단주의도 이건 실망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화 투쟁의 영웅이라고 해서 따랐더니 아주 알고 봤더니 약간 그런 면만 있었고 실제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얘들이 운동권에서도 바로 정리하잖아요. 네. 거의 윤석열 김건희는 그 급인데 그래서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공통의 평가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급 또 뭐 사실상 정광훈급 장동혁급이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마치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망명이라도 할 것처럼 했는데 망명도 안 받아주거든요. 누가 망명을 받아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러니까 있어봐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국제 수배범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랬대요. 예, 금경이 3번 소환했는데 안 오면 그때부터는 수배 상태 되거든요. 여권을 무효화시킨다고 그랬대요. 예, 여권이 무효화돼요 실제로. 인터폴에 수배로도 올라가고 그러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아이스한테 맞아 죽어요. 아이스 요원들한테.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스 요원이 왜 얘기야 임마 너 이리 와. 뭐 인터폴 가기 전에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과장한다면 그런 것도 너무 무섭고 그다음에 맞아요. 잊혀지는 것도 싫고 완전히 그 관종 중에 관종 아닙니까? 한동훈과 함께 딱 봐도 장동혁, 한동훈, 이 정광훈, 이 전환길의 공통점들이 모든 게 관종이에요. 이 와중에도 한동훈 품 잡는 거 보고 난 그런 사람 보고 정말 질려버려. 똑같아요 정광훈이도 저기서 전환길 똑같이 거기서 마치가 뭐나 되는 사람에서 막 짓거리잖아요. 그런데 영향력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와서 온 김에 영화 홍보라도 하는 거죠. 사실 그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8월 13일 대전에서 전당대회 할 때 경선이 진행되던 그 당시에 전환길 씨랑 손을 잡고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되게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전환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라고 장동혁하고 나경원이 네. 이분들이 애국 윤상현 이 나경원 이 장동혁은요 정말 역대 큰 죄를 졌어요 정치에. 그 극단주의자들을 선생님이라고 국회 끌어들이고 집회 가가지고 맞아요. 부추기는 행위, 축해소리 행위를 이자들이 했잖아요. 자, 누군가 그렇게 욕했던 윤 어게인은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분들이다.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 외치나? 그거는 되게 부끄러운 거다. 이게 바로 장동혁 대표의 작년 8월 대전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전환길하고 사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영화 관람해라. 장 대표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는지 너 알지? 내가 너 시켜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 물어봐라. 만약에 돌아봐라. 만약에 네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이렇게 챙겨주지 않거나 절연하면 우리도 너를 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싱크 뭐라고 하는지.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일관되게 해주길 바랍니다. 좌고민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나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네, 지금 2번이나 봤는데 마치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생경하고 저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아요? 네. 눈을 못 맞추는 눈빛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슷해요. 앞을 안 봐요.
계속 위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 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 눈 깜빡거리거나 눈을 못 맞추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의학 쪽에서도 얘기 나온 거지만 사람 눈을 못 맞춰요. 거짓말할 때는. 자기가 이런 주장들을 막 하는 게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너무 잘하는 거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눈도 못 맞추고 계속 지금 허공 보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마 자기가 그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학생들 가르칠 때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르쳐요. 학생들 가르칠 때는 보면 그래도 영상 어쩔 수 없이 하도 무슨 강사 출신에 보면 이렇게 정면을 응시.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했죠. 완전히 달라졌죠. 네. 마음의 병이 깊은 자가 됐습니다. 오늘 평론가 많이 쓰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이 사람이 후쿠오카발 항공기를 타고 도착을 했다는데 공항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300여 명 정도가 몰려와서 그게 손흥민이에요? BTS고? 자유한길단 이게 네이버 카페 이름인가 봐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러면서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이재명 구속 이렇게 적힌 피켓을 들고 전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꽃다발을 든 지지자들과 삼각대를 세운 유튜브 생중계 장비도 많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경욱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대표 그리고 분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전환길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환길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취재진을 향해서는 부정보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87명과 경찰버스 3대 등 1개 중대를 투입을 해서 또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사태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서울경찰청에서 동작경찰서로 내 사건이 이관이 됐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목요일에 출석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모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국대떡볶이와 가가호 무슨 아닌가? 당요? 부정선거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온 사람과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공통집세요. 그냥 무조건 미국 만세, 일본 만세 일. 두 번째 중국이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적인 거예요. 이제 북한만 이야기하고는 안 먹히니까 색깔론이 중국을 새로운 적으로 상정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득세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선거에 졌어. 심지어 윤석열이 당선했는데 압도적인 표차가 아니었어. 이건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 개입한자라고 떠드는 민경욱 국대떡볶이 이 사장 이런 자들이 같은 민경욱 의원이 아까 만든 당 이름 헷갈리게 되잖아요. 이게 가가호 뭐냐면 부정선거. 가가호호 아니 잘 들어봐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인데 이름 왜 이렇게 지은 줄 알아요? 네, 몰라요. 기억자로 들어가야지 이게 기억니은 디귿 그러니까 의원이 없으면 가나다라 순으로 해가지고 이 이름이 번호가 앞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이 제일이죠. 게다가 가가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를 한 번만 또 쓰기 불안하니까 가가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가가호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 지난번 총선 때. 네 맞아요. 그리고 국대떡볶이 진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가맹점주들이 죄송하지만 중국산 뭐 쓰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맞아요. 재료. 맨 중국 혐오 가짜뉴스 퍼뜨린 자인데 그래서 매출 떨어져야 이제 그러면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가맹사법상. 그렇죠. 국대떡볶이 사장한테 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이자는 이렇게 해갖고 정신치료를 해야 됩니다. SD7님이 요새 왜 가가호흡니까? 가가멜 당하지. 그러네. 가가멜. 가가멜이 가가호. 매가 더 앞이구만. 그러네. 미음이 더 앞인데. 아이, 설마 근데 가가멜 그럼 자기랑 좀 약간. 김기현이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김기현이 탈당을 안 하잖아요. 아이씨. 별명 김기현. 그만해요. 자, 전한계 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발언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듣기 싫은데. 아이고 진짜 전한기는 다루지 말아요. 이재명 정권은 히틀러와 똑같은 게 4가지나 있습니다. 600만 명 유대인 학살하고 2차 대전 일으켰어. 1억 가까운 인구가 죽게 만든 그 장본이 히틀러가 그 히틀러하고 이재명하고 비슷한 것이 4가지나 있다 이겁니다. 약간 근데 무슨 만화 주인공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50분을 했대요. 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고길동 씨도 닮은 것 같은데. 고길동 씨. 강사 기술자니까 강사 기술자 뭐 일타 강사는 말도 안 되고요. 역사 전공한 자도 아니고. 그렇죠. 본명은 전유가 아니고요. 그냥 그 당명도 그래 국힘당 당원도 전유관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길이라는 이름도 써서는 안 됩니다. 한길. 지는 정치가니까 이제. 그러네. 전유관 극우 당원인데요. 강의 기술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설은 할 수 있는 거죠. 선동을 이런 거 잘하나 보다. 그렇죠? 나 지금 아까 얘기해가지고 국대 떡볶이 밀키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밀은 호주 미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 야 이제는 완전히 사장 웃기. 모든 게 중국이 세계를 망친다고 하면서 복합 조미료 분말 중국산, 나는 쇠고기 김정은이가 더 조미 분말 웃기다. 중국산. 많이 쓰네. 그러니까 밀만 호주산이고 나머지 다 중국산이네. 거의 다 중국산인데. 물은 우리나라 거겠지 설마. 어우 국적도 다양해. 국적이 다양해요? 실제로 이 사장 이자의 극우극단 때문에 사세가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팔렸는데. 자영업자들까지도 힘들게 만든 자예요. 이런. 프랜차이저는 예. 뭐 저렇게 하고 다닌다 치고 프랜차이쥐들은 무슨 죄가 있냐.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게 브랜드 공유하고 본사 믿고 창업한 거밖에.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경 기자님이 열심히 취재한 게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단계 문제를 지금 되게 곤란을 겪고 있고 제명도 당했는데 돌파구를 찾았나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도피성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는 거죠. 한동훈은 돌파구를 진짜 찾지 못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오늘 친동혁계 사람들과 그리고 친동훈계 사람들을 취재를 같이 했는데요. 동훈계 사람들이 좀 명분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동혁계 장동혁 말씀드린 겁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혁 그 단계 문제로 해서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을 그 과거에 24년도 25년 두 차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한동훈 당대표 때도 맞고 이번에도 맞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장동혁이 그랬잖아요. 정치적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물었죠. 아니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글 쓴 게 뭐가 이렇게 범죄가 있느냐?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IP 두 개에서 80% 이상, 83% 글을 썼는데 이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했는데 만약에 가족들이 본인 명의로 썼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명의를 도용해서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썼다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건 수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거 첫 번째 하나. 근데 과거에 한동훈이 당대표 때 이걸 셧다운을 시켰대요. 조사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셧다운을 시킨 다음에 한동훈이 글 쓴 건 99.4%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쓴 글을 100%를 삭제를 했다. 이것은 증거 인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조사를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 자체를 중단을 시켰잖아요. 이거는 또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한동훈이 뭐 당대표가 지금 현재 장동혁이 정치 책임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것은 뭐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24년 11월에 국힘 당원 게시판 문제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갔는데 한동훈 당대표 당시에는 국힘 법률위가 수사 종결 의견서를 줬더라 이거죠. 그리고 25년도 10월 달에도 수사 요청을 다시 한번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당무감사를 우선 먼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좀 결론을 지었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원치 않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장동혁 당대표가 나의 정치를 걸겠다라고 이렇게 된 거고요. 책임을 지겠다 그랬죠. 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한동훈 측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 근데 여기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 좀 쓴 거 가지고 이거 뭐 그렇게까지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것이 그들의 제가 들은 그들의 해명 정도였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계이지 않습니까? 제일 친하면서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지나면 아마 제명을 당할 텐데 그 탈당 광고를 안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물어봤는데 뭐가 문제라고 지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패널들이 그 당원 게시판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을 뭐 인용해가지고 방송에서 부적절하게 여론을 형성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이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실질적으로는 경찰에 그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내용 자기는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매우 어이가 없다.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었고요. 한동훈 측이죠, 그 사람. 네, 그렇죠. 이제 한동훈 측에서 얘기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그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한동훈 이름으로 된 실제 뭐 동명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9점 몇 %, 91점 몇 %? 99.4%입니다. 그렇게 된 건 100% 안 된 거는 못 찾아서 그랬다는 왜냐하면 이제 있기를 자기들도 써서 아니, 근데 그랬으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되게 이상한 명분을, 정치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 이것이 이제 한동훈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명을 당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측, 현재 지금 당대표 체제, 당대표 체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중립적인 기자 입장에서 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어느 쪽 기울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측의 주장이 좀 더 구체적이어서 한동훈 정말 이거 도피성 유학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또 좀 전에 말한 김정일 전 최고위원의 말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 창당은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짜 무소속으로 어디 나오겠다는 거냐?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2월 8일 날 콘서트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갈 만한 데가 사실 그렇게 썩 찾기가 어렵고 없죠. 그래 무소속 안 될 것 나와서 같아요. 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가 거의 어려워졌다고. 예. 일단 기분 나쁜 게 그러니까요. 저랑 같은 시간 같은 날에 기분 나쁘네요. 보기 전에 압도하셔야 됩니다. 그 교수님 어차피 안 올 사람들 아니에요. 실판 기념회 계층을 하시면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차라리 그냥 이 기회에 2월 본인의 8일 오후 PR 해주세요. 3시부터 예. 충북대학교에 있는 개신문화관에서 신용환의 선택. 이건 그냥 원래 지난번에 하기로 했는데 바뀐 거죠? 이해찬 대표님 예, 추모를 위해서 연기하셨어요. 대승적으로. 이것도 박수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고 이게 연기하는 게 정말 제가 이 어려운 자리를 일이죠. 빌어서 죄송하고 감사드리는 건 연기를 해놓고 혹시 이제 공지는 뭐 열심히 했는데 또 이게 한 번 이렇게 사람이 그럴까 봐. 그날이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네. 새로운 공지가 또 공지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일 추운 날인데 직원 한 명을 보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스탠딩 배너를 세워놓고 오늘이 아니라 연기됐습니다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10분이 넘게 오신 거예요. 경기도 용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야 그래서 네, 너무 맞아요. 죄송스럽더라고요. 모르고 오는 분이 꼭 계셔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예. 말씀드리고 2월 8일 오후 3시부터 개신문화관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하는데 제가 최근 우리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단순히 뭐 출판기념회 어떤 홍보용 이런 책은 아니고 역사의 기록은 분명히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제가 수기 메모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자료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단순 팩트만 쓴 건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제가 느낀 어떤 역사적으로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정말 만연하게 거의 이렇게 도덕 감정이 없는 정도까지 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고 네. 몇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들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기 못한 거 몇 가지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충북대학교 네, 개신문화관. 개신문화관에서 2월 8일 오후 3시에 우리 신용환의 선택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근처에 계시거나 시간 되시거나 관심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역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날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그러니까 1, 2, 3호 명태균 공익제보자 1, 2, 3호가 다 1, 2, 나오시다. 3호하고 뭐 봉지욱 기자, 이명수 기자 같이 이제 야오. 여러 가지 공개했던 분들 같이 토크를 하기로 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동훈의 이제 그 선택지가 네. 아마 기존 같으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서울시장 나가라 이거는 완전히 자기 입지를 위한 얘기를 그렇죠. 만드는 것이고 예, 예. 혹시나 이제 대구시장 가거나 하는 빈자리에 TK에 가서 뭐 장렬히 전사를 하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서사를 만들어내는 뭐가 일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지난번 장미 단식의 그 피날레 박근혜 유영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데리고 이렇게 대동하고 오면서 그것도 입지가 끝났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갔을 때 쓱 뒷짐짓고 어디 예를 들어 서문시장을 한번 한동훈 저가 돌았어요. 근데 쭉 뒷짐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바퀴만 돌면 뭐 이미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구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우희숙님께서 KBS ETV에서 노영희
방송 잘하던데 화이팅 하세요 이러셨는데요. 여기 이제 KBS ETV 예능입니다. 더 로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예, 제가 44번을 달았는데 우리 우혜승님께서 48번이라고 해주셨어요. 44번 달고 저는 방송했고요. 신인규 변호사가 55번 달고 방송했어요. 한번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지난번에 2박 3일 제가 방송 안 나올 때 그 방송 찍으러 갔던 거였고 지금 2번 방송됐고요. 3번 남았습니다. 목요일 밤 9시 50분에 KBS ETV 사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 변호사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어떤 논리 대결? 네, 논리 대결인데 로직이라고 하는. 네, 더 로직. 좀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100명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5명이 팀으로 이제 우열을 가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누가 이기는지 왜 이기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상 탈지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왠지 타신 것 같아요. 벌써 몇 번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또 보라 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앞으로 3번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3번 남을 때까지도 계속 살아남아 있겠다는. 그건 아니고 그냥 계속 그거는 중간에 탈락하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언제나 멋진 신용아님 잘 될 거예요. 김용희님이 말씀하셨고요. 조한유님도 더 로직 보겠습니다 이러셨고, 나이스님 웃겼어요 장비단식. 네, 네 장도혁 대표 그래도 얼굴이 핸섬해져가지고 단식하신 효과가 확실히 나오긴 하더라고요. 효과가 핸섬인가요?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을 그런 데다 좀 보내가지고 토론 배틀을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섭외를 안 하더라고요. 그 방송국에서. 따로 좀 섭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한번 토론하는 거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랑 100대1로 붙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자기 되게 토론 잘하는 줄 아는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또 저희랑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봐주고 계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조댓구알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인데요. 많이들 시청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종성님 스픽스 응원합니다. 한동훈은 내란 중국 때는 기타 치더니 국민 공감 못 받는 것만 골라서 하는 멋진 재주가 있네요. 성종성님 진짜 가게가 파탄될까 걱정입니다. 너무 이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나가는 데마다 너무 고맙습니다만은 안 보내셔도 제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겠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제일 최적으로 여러분들께 상품을 제공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같이들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이미 나는 가입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도와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가입 안 된 분, 가입된 분 모두 다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1644-1226입니다. 1644-1226으로 연락하시고요. 31개 손해보험사에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 안내해드리니까 1644-1226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착한 보험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벌써 설날이 코앞인데요. 소중한 분들께 드릴 선물 고민 아직도 못 끝내셨나요? 걱정 마세요. 스픽스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국을 뒤져서 가장 귀하고 실속 있는 구성으로 치웠습니다. 명품 과일, 전복, 반건조 생선, LA 갈비, 홍삼, 녹용 등 백화점 퀄리티는 그대로, 그리고 가격은 스픽스 공동구매 특가로 확 낮췄습니다. 주는 분은 뿌듯하고 받는 분은 감동이 철철 넘치는 설 선물인데요. 인기 품목은 조기 품절되니까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영교 의원의 이 북콘서트 갔다 왔는데요. 제 옆에 서미화 의원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서미화 의원님이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변호사님, 제가요 스픽스 애청자예요. 역전용사들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면서 특히 스픽스몰 제가 많이 구입했습니다. 김치가 너무 맛있더군요. 또 쌀도 제가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꼭 가서 한번 많은 분들에게 더 소개하시고 더 많이 판매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강추한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미아 의원은 믿을 만한 분이고요. 그분은 진짜 거짓말 안 하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서미아가 추천하는 이러면 안 되나? 정치자금법 위반되나? 그런 거 아니죠? 네, 어쨌든 서미아 의원님께서도 매우 잘 이용하시는 스픽스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랍니다. 모두들 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오늘 정광호 씨 구속 기소됐는데 또 아마 정신승리 구치소 안에서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지내기로 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